네, 2016년 제2회 토목기사 실기 시공과 물량 선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때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로서요. 항만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의 액상화 평가 실시되는 현장 시험. 이건 뭐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려웠던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SPT, CPT 전단파 속도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는데 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 정형 갖추 지지력, 동형 갖추 지지력, 정지하 시험의 방법 이건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고요. 3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 위치하다가 완전 갈수기에 지하 수위가 넓은 범위에 걸쳐 3m 하락하였다. 이 경우 점토 지반에서 안밀 치마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전체 5m에 대한 모래가 3m에 대한 지하수 상태가 주어져 있고요. 감마T, 감마세로 추에서 나와 있고 6m에 대한 점토가 나와 있는 상태의 안밀치마량 델타 H에 대한 형태죠. 항상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표현했던 형태입니다. 먼저 우리가 델타 H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선 P1, P2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점토 지반의 포함밀도 감마 세츄레이션에 대한 것도 먼저 풀이를 해놓으시면 1 플러스 2에 GS 플러스 2에서 감마 W에서 감마 세츄레이션이 1.77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 P1 0.9 곱하기 5에 대해 형태에서 0.9에 대한 형태 표기에서 우리가 지금 초기 지하 수위에 대한 형태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P1의 0.9 곱하기 5에 대한 거 0.77 곱하기 2분의 6에 대한 형태. 왜? 이게 양쪽 배수이기 때문에 형태를 우리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형태 왜? 모래니까 형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P1, P2에 대한 값을 먼저 산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P1은 6.8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P2에 대한 거 1.8에다가 3 플러스 0.9에 2해서 플러스 0.77 곱하기 2분의 6 해놓고 그래서 9.51입니다 라고 하는 P1, P2를 우리가 목적으로 구해 놓으시면 델타 H에 대한 거 1 플러스 2원의 CC 로그 P1분의 P2 H에 대한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이 공식 형태의 필기 때보다 실기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 플러스 2원 1.2분의 0.6 로그의 6.81분의 9.51 곱하기 6 해가지고 0.2373m 즉 23.73cm다라고 하는 것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델타 H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표화된 연약점토층의 지표면과 일치하죠. 2m 지점의 폭 1.2m 연속기초고요. 설치하였다. 연약김 점토층의 포화 단위 준량이 1.85고요. 강도 정수 CU가 2.5. 델타 U가 0일 때 극한 지지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극한 지지력은 어차피 테레자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세요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테레자기에 의해서 공식을 사용해서 Q에 대한 값을 구하셔야죠. 알파 C NC 플러스 베타 B 감마 1의 NR 플러스 DF의 감마 2 NQ에 대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꼭 이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강조에 대한 의미가 없죠. 얘는 무조건 나와요. 매번 시험에. 테레자기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흙의 체분석 시험 결과 체분석 형태로 송일분류법에 대해서 이 흙을 분류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는 대로 CU, CG에 대한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넘버 4번째 통과율이 58.1, 넘버 200번째 통과율이 4.34다. 그러면 이게 자갈이냐 모래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12 0.079, D32 0.54, D62 2.27일 때 CU와 CG 값을 계산하셔가지고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넘버 200번째 통과율에 대해서는 4.34, 즉 50%보다 훨씬 작은 합에 대한 값이고요. 200번째 통과율보다는 50%, 즉 5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모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U 값을 계산해 보니까 D10분의 D60을 계산하니까 29.48이에요. 그러면 모래라는 거 확인했고 CU가 6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만족을 했고 CG 값을 계산해 봅니다. CG 값은 1에서 3 사이에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D10과 D60, D30의 제곱으로 계산해 보니까 1.67, 즉 1에서 3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입도다라고 해서 SW다. 여기서 S,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입도니까 W다. 두 가지 다 값을 만족해야지만 양입도라 그랬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빈입도가 되는 거야. S4가 되겠죠. SP가 되는 거고, 그때는 SP 에 대한 것인데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SW다라고 이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적어서 내가 모래고 웰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경 30cm네. 30cm짜리 딱 봐도 뭐 여러분들 치마량 크기 매번 나온다는 형태, 또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형태에 대한 문제죠. 30cm일 때 평판 제어 시험 해보니까 30톤이래. 치마량이 20mm였고요. 직경이 1.5m야. B0가. B 기초가. 실제 기초에 대한 30톤의 작업에 압력이 작용할 때 사질 지발에서의 치마량의 크기 형태죠. 그러면 S기초는 S제압판 형태에다가 여기가 20mm 치마했고요. B 기초에 대한 거 얘는 1.5m고 제압판은 30cm니까 0.3에 대한 값을 대올 것이고 2 곱하기 B가 기초니까 1.5m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해보면 20mm에다 곱하기 1.5 플러스 0.3 2 곱하기 1.5에 제곱을 해서 기초에 대한 것은 55.56mm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매번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시험에 꼭 나오는 형태의 표기다. 그러니까 델타 H, 뭐 테르자기, 그다음에 S 기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뭐 매번 시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5톤의 덤프트럭으로 보통 토사를 운반하고자 한다. 적재 장비는 버키는 데서 2.4m, 백호를 사용해서 덤프트럭 한 대를 적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단 흙의 단위 중량은 1.6, 토랑 변화율 L은 1.2, 버킷 개수 K는 0.8, 적재 기계의 사이클 타임 CMS는 30세크고요. 적재 기간의 작업 효율 ES는 0.75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지 틀려서는 안 되는 덤프트럭과 백호의 효율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는 방법 CMT에 대한 것을 구해달라 이 말이니까요. 그러면 QT에 대한 거 계산해 보시면 감마 T 1.6, T는 15톤 트럭이었어. L은 1.2야. 그래서 11.25m 3승만큼 실린다 이 말이야. 11.25만큼 실린다. 그럼 N은 몇 번 실어야 되느냐? Q 2.4짜리다가 K가 0.8로 주어졌죠. 2.4에다가 0.8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바로 N 값을 계산해 보니까 몇 번에 6번에를 실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6번. 이만큼 실으려면 6번. 그러면 사이클 타임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60 세크에 대한 거 다른 거 60 ES에다가 CMS 30초에다가 N 6번 한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대 실린다라고 하는 거. 뭐 얘도 뭐 패턴에 의한 거고 이런 거 틀려서는 힘들어요. 네. 진짜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틀려서는 안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형태로 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문제니까요. 그 다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장점. 그럼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장점은 뭐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그랬어? 콘크리트 포장과의 비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장점은 콘크리트 포장에 과거에 비교했을 때 단점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의 장점이라는 건 아스팔트를 달릴 때 어때요? 주행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생 기간 짧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공성 좋고요. 보수 작업이 용이하잖아요. 콘크리트는 반대잖아요. 보수 작업이 어려워요. 전 차선을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근데 아스팔트는 여러분 도로 아스팔트 할 때 전 차선 다 막아요? 아니잖아. 한 차선 막고 아스팔트 깔고 그 다음에 또 한 차선 막고 아스팔트 깔잖아요. 그리고 굳힌 다음에 바로 통행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도 뭐 당연히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량의 내진 설계는 지진에 의한 교량이 입는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내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러한 내진 설계 사용에는 내진 해석법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맞추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답은 단일 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다중 모드 스펙트럼 해석법과 시간 이력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체크해서 얘도 다 한다. 이런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상해 상문제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문제 틀려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예, 뭐죠? 볼까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기준면으로부터 고저 측량을 하였다. 이 용지를 수평으로 정지하고자 할 때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게 하려고 하면 기준면으로부터 몇 미터의 높이로 하면 되는가? 단위는 미터고 토양 변화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3m, 3m짜리에 3.6, 4.4, 4.2, 8.0, 6.0, 8.6, 4.2, 6.0, 10.0이야. 그러면 이 형태에 대해서 H1, H2, H1, H2, H1, H2, H1 얘는 H2, 얘는 H4 형태죠. 이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시그마 V는 4분의 AB 델타 H1 플러스 2배 시그마 H2 플러스 3배 시그마 H3 플러스 4배 시그마 H4 형태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H에 대한 형태를 구해야 되는데 H1에 대한 겹석에 보시면 다 도문. 여기 보면 H1, 1, 2, 1, 2, 1, 2, 1, 2, 4잖아요. 3는 없고요. 그럼 H1에 대한 거 합해보니까 18, H2에 대한 거 합해보니까 27, H4에 대한 건 10이야. 그럼 V는 4분의 3 곱하기 3, 3m, 3m였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3, 18 플러스 2 곱하기 27 플러스 4 곱하기 12, 252더라. 이거죠. 그럼 H는 어떻게 돼? 252에 3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얼마나 나와? 7m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구해줘. 이런 뜻이에요. 얘에 대한 거 3 곱하기 3에 대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형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틀리면 어떻게 돼? 뭐 맞추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이거야. 이런 거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 다음 그림과 같은 중력시 공벽을 설치하고자 한다. 흙의 단위 중량이 감마 T 1.75, 네오마 찰각이 31, 점착력 C는 0, 콘크리트 단위 중량 감마 C는 2.41 때 온벽의 전도에 대한 안전율 랭킹의 시우기에 의해서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형태가 작용하는 형태에 대한 안전율 랭킹의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2분의 1의 PA는 2분의 1의 감마 H제곱에 KA 해서 PA 값을 구해보니까 7톤이더라. 라고 하는 걸 구해서 FS PH분의 Y 분의 PWB 플러스 PV, B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형태에 대해서 PA분의 Y 또는 WB 형태가 되겠니까 실질적으로 형태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풀이를 해보시면 4.08이다 라고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의 형태로 여러분들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